우리 파동을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파동을 표현하는 식이 만족하는 방정식을 구해보겠습니다. 그것을 파동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서 첫 번째 파동 방정식 1을 볼 텐데, 이런 파동이 만족하는 식을 구하려면 좀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파동을 표현한 식은 독립변수가 두 개죠. 이렇게 독립변수가 두 개인 경우에는 편미분을 이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6강에서 편미분을 봤었습니다. 잠깐 복습하면 우리 미분은 뭐였습니까? 곡선의 기울기였는데 이 기울기를 차분에서부터 점점 가까워서 미분으로 만들면 dx분의 dy, 이것이 바로 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때 그때 dy는 f'x, f'이 fx를 x로 미분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dx를 곱한 게 dy인데 종속변수의 미분인데, 이것을 우리 어떻게도 쓸 수가 있냐면 좋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미분은 이렇게 곱하고 나누고 할 수도 있으니까 dy를 한번 dx로 미분 나누고 또 곱하면 이 dx분의 dy가 바로 뭐하고 같습니까? f'x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수 fx를 x로 미분하는 것은 바로 독립변수의 미분분의 종속변수의 미분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었죠. 그런데 편미분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독립변수가 두 개라면 저 u라는 변수가 있는데, 종속변수가 있는데 독립변수가 두 개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종속변수의 미분은 저 함수를 독립변수 첫 번째 함수로 미분한 것에 dx를 곱하고 두 번째 함수로 미분한 것에 dy를 곱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du를 취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여기 상관과 마찬가지로 하는데 저걸 뭐라고 표시하냐면 파셜 x분의 파셜 u, 이게 u의 독립변수가 두 개인 u의 x에 대한 편미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미스프린트네요. 라운드 u분의 라운드 x가 아니라 라운드 y입니다. 파셜 y, 파셜 u 나누기 파셜 y 하고 dy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게 바로 종속변수의 미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파셜 x분의 파셜 u 또는 파셜 y분의 파셜 u,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미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미분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면, 자, 독립변수가 둘 이상일 때 편미분이 이용이 되는데 u라는 함수가 이런 함수라고 한다면 이때 편미분을 할 때는 반드시 그 글자가 눈에 보여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x로 편미분했다라고 하면 y는 상수치고 하는 거예요. 저기 x만 보이죠? y는 안 봅니다. 그래서 x만 미분하면 2x 이렇게 되죠. 그래서 y는 상수라고 생각하고 x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것이 편미분입니다. 마찬가지로 y에 대해서만 미분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x제곱은 상수고 y 하나만 있으니까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x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상수라고 생각하고 y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것이 y에 대한 편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 이렇게 정의가 됐었죠. 자, 저 종속변수의 차이를 독립변수의 차이로 이렇게 나눈 것이 미분이었어요. 편미분은 어떻게 되냐? 똑같은 정의입니다. 근데 x에 대한 편미분 할 때는 종속변수에서 x가 x 플러스 dx고 뺀 거, 이걸 dx로 나눈 것이죠. y에 대한 편미분은 y가 y 플러스 dy 해가지고 이 원래 fx로 x와 y로 뺀 것을 dy로 나눈 거, 이것이 바로 편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동을 표현하는 식이 만족하는 게 어떤 식인지 보려면 우리 편미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알아야지 될 것이 있는데, 체인룰, 미분을 구하는데 체인룰이라고 하는 규칙이 있는데, 우리 어떨 때 이걸 쓰냐 하면 이렇습니다. y는 x의 함수고 또 x가 t의 함수일 때, 이게 함수의 미분을 구할 때, 그래서 저 y의 무엇에 대한 미분을 구하냐면 우리 이 dt분의 dy를 구할 때, 이거 할 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차분으로 할 것 같으면 차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차분으로 쓰면 저 델타 y는 차분이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하고 델타 x 곱했습니다. 그냥 차분이니까 곱하고 나누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좌변의 델타 x하고 우변의 델타 x가 같으란 법이 없죠. 차분은 적당하게 우리 차이 구한 것이죠. 그래서 저걸 이용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저 두 개를 이렇게 곱하는데 저걸 두 개를 곱했을 때 이렇게 곱할 때 이게 상쇄되려면 이 경우에 두 개가 같아야 상쇄될 텐데 근사적으로만 같으니까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근사적으로만 성립합니다. 그런데 미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미분의 경우에는 이게 0으로 쫙 작아져서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두 개가 항상 이렇게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y의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dy를 dx분의 dy하고 dt분의 dx 이렇게 쓰면 이게 정확하게 서로 상쇄돼서 이건 무엇과 같아지냐면 dt분의 dy와 같아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dt분의 dy는 dx분의 dy 곱하기 dt분의 d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 이것을 바로 체인 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 쓰냐면 함수의 함수를 미분할 때 씁니다. 자, 우리 파동을 표현하는 식이 바로 그런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파동을 표현하는 식이 있는데 yxt는 a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있는데 이것을 x에 대해서 먼저 편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쳐 쓸 수가 있냐면 yxt는 y sin하고 세타의 함수인데, 자, 그래서 y는 세타의 함수인데 세타가 다시 x와 t 함수, 이거 세타는 무엇과 같으냐면 저것과 같은 것이죠. 저게 바로 세타라고 놓은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것을 우리 무엇에 대해서 미분할 거냐면 우리 먼저 x에 대해서 미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는 y고 독립 변수는 x와 t 두 개인데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자, x에 대해서 편미분하려면 이 x는 다시 무엇의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y가 원래는 먼저 무엇의 함수입니까? 세타의 함수니까 세타로 먼저 미분한 다음에 x로 미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무엇을 이용할 예정이냐면 체인 룰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샬 x분의 파샬 y는, 자, 여기서 먼저 세타의 함수니까 세타는 이 경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d 세타분의 dy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라운드 파샬 x분의 파샬 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 사인 세타를 세타로 미분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a 코사인 세타가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세타를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세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고 그랬죠. 이걸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t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뭐만 남냐면 k만 이렇게 딱 남겠어요. 그래서 저걸 편미분하면 a 코사인 세타 k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세타에다가 kx 마이너스 오메가 t를 대면 이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하면 ka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더 편미분해 보겠어요. 그래서 파샬 x분의 파샬 y를 x에 대해서 편미분 한 번 더 합니다. 두 번 편미분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고 다시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던 코사인 세타는 이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에 k가 한 번 더 들어오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k제곱 a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딱 정리해서 쓸 것 같으면 파샬 x 제곱분의 파샬 제곱 y는 마이너스 k제곱 a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독립변수가 하나 더 있으니까 t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t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아까하고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번엔 뭐가 달라집니까? t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가 나오겠죠. 자, 아까와 똑같이 a 코사인 세타고 마이너스 오메가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마이너스 오메가 a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고 이것을 한 번 더 편미분해 보겠습니다. t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한 번 더 편미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또 마이너스 오메가를 곱해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하고서 a sin kx 오메가 t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한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x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하는 건 이거고, 네, 이것을 우리 k제곱으로 한번 나눠보면 좋습니다. 자, 우변에 있는 걸 k제곱으로 나누면 이것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거, 이놈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메가 제곱으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걸 1식, 두 번째 걸 2식이라고 하면 우변이 같지요. 우변이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식을 하나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1식에서 2식을 뺍니다. 그래서 1식에서 2식을 뺐더니 어떻게 됩니까? 0이 됐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편미분 방정식인데, 이런 편미분 방정식이 있을 때 우리 어떤 모양으로 바꾸는 것이 좋냐면 맨 앞에 있는 도함수 앞에 개수를 1로 만드는 게 좋으니까, 자, 그걸 1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K제곱으로 곱하면 되죠. 근데 우리 여기서 오메가 제곱분의 K제곱, 이거 우리가 익숙하죠? 이게 바로 뭡니까? K분의 오메가가 바로 파동의 속력이나 마찬가지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속력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달한 식이 이 식인데, 이건 뭡니까? 파셜 x제곱분의 파셜 제곱 y 빼기 v제곱분의 1은 파셜 t제곱분의 파셜 제곱 y는 0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유명한 파동 방정식입니다. 이 파동 방정식은 우리 어떻게 구했습니까? 네, 파동을 표현한 식을 먼저 알고 이걸 가지고 그 표현한 식이 어떤 식을 만족할까 하는 걸 구한 거죠. 이게 파동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파동 방정식이라면 어떤 현상이든지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면 그 현상은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y가 지금 어떤 현상을 대표하는 것인데 그 현상이 이것을 만족하면 이건 파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파동 방정식은 우리는 사실은 파동을 표현한 식으로부터 구했지만, 이 파동 방정식은 무엇이나 마찬가지냐면 파동이 거시계 세계에서 움직이는 운동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적용한? 우리 운동법칙을 연속된 매질에 적용할 것 같으면 저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저걸 한번 유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파동 방정식의 특징은 뭡니까? 가만 보니까 네, 파동이라는 y를 위치에 대해서 2번 미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2번 미분했어요. 그리고 v제곱을 나눠서 뺐더니 0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에 대한 2차 미분과 시간에 대한 2차 미분이 있는데 둘 사이의 부호가 서로 반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서 v제곱, 저게 바로 그 파동의 속도를 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현상이 바로 저런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파동이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맥스웰의 전자기파의 이론적 예언입니다. 우리 전자기파 잘 알고 있죠. 빛도 전자기파고 뭐 적외선, 자외선, 마이크로파, 감마선, 엑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자기파인데, 이 전자기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2학기 때 전기와 자기, 전자기학을 배우면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우리 여기서 맥스웰이 이 전자기파라는 걸 실험으로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먼저 예언했습니다. 그걸 간단히 소개하면, 자, 그냥 소개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중고등학교에서 전자기 배울 때 쿨롱 법칙 이런 거 많이 배웠죠? 자, 이런 전자기학에 대한 모든 법칙을 맥스웰이 4개의 식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4개의 식이, 첫 번째 식이 쿨롱 법칙과 같은 것인데 저거를 전기장에 대한 다이버전스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자기장에 대한 다이버전스, 또 그 다음에 이거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전기장에 대한 컬, 그 다음에 이거 암페어 법칙인데 이것을 자기장에 대한 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 식은 요 식에서 나오는 저기는 로는 공간에 분포된 전하 분포고, 이 전하 분포 때문에 전기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J는 공간에 있는 전류 분포입니다. 이 전류 분포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전하도 없고 전류도 없는 그런 빈 공간을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저걸 0으로 놓으면 되겠어요? 그래도 이런 식이 성립합니다. 자, 이 식은 미분 방정식인데 어떤 미분 방정식이냐면 종속 변수가 뭡니까? B하고, B는 자기장입니다. E는 전기장이에요. 정속 변수가 전기장과 자기장인 그런 미분 방정식인데 이게 4개씩이나 되지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연립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연립 방정식을 풀 때는 그 중에 하나를 소구합니다. 그래서 맥스웰이 자, 이렇게 방정식이 딱 나오니까 사실은 서로 다른 쿨롱 법칙, 암페어 법칙, 패러데이 법칙,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서로 다른 법칙들이었는데 이것들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다 뭐가 연관된 것 같죠? 이런 미분 방정식이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중에 하나를 소구하면 됩니다. 먼저 자기장을 소구하기 위해서 자 일식의 커를 취했습니다. 커를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렇게 되는데 저게 델 크로스 이게 벡터 3중곱인데 이 벡터 3중곱에 이런 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저기서 첫 번째 가우스 법칙에서부터 이게 바로 0이니까 여기 이 좌변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델 제곱 2라는 이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우변은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저 라운드 T보다는 라운드 B를 여기서 네 번째를 대입합니다. 저기서 네 번째를 대입할 것 같으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6식과 7식이 같다고 놓으면 우리 어떤 식을 구하냐면 바로 이런 식을 구하는데 이것도 파동방정식입니다. 이게 3차원 파동방정식인데 자 이게 이제 우리 1차원 파동방정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 델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저게 라플라시안인데 저렇게 x에 대한 편미분, y에 대한 편미분, z에 대한 편미분의 항의 합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만약에 전기장이 독립변수 x에만 의존한다고 하면 y와 z에 대한 편미분은 0이니까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요거 하나만 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앞에서 유도했던 방정식하고 비슷한 꼴이 되죠. 똑같은 꼴이 되죠. 맨 앞에 있는 것은 x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거, 뒤에 있는 건 t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것입니다. 자, 이런 파동 방정식에 맥스웰이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맥스웰이 도달한 식. 이거는 무엇이 만족하는 식입니까? 전기장이 만족하는 식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 만족하는 식입니까? 파동이라는 y가 만족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파동 방정식과 똑같은 형태의 식을 전기장이 만족하죠. 그래서 맥스웰이 전기장에 의한 파동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자기파의 이론적인 예언이다라고 합니다. 그런 예언이 186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파동 방정식에는 파동의 속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 두 개, 저 첫 번째 시간의 앞에 뮤제로, 입실론 제로죠. 뮤제로와 입실론 제로는 쿨롱 법칙과 비오사바르 법칙 앞에 나오는 계수인데 저 상수의 값이 뭔지 압니다. 그래서 저 상수의 값으로부터 저 전자기파의 속력을 저렇게 딱 구할 수가 있는데 저 속력을 구해봤더니 빛의 속도와 똑같은 걸 우리 알았습니다. 자, 이런 파동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빛도 전자기파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실험적으로 옳다는 걸 오랫동안 모르다가 우리 독일의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지도교수인 헬르몬츠가 이거 영국 사람인 맥스웰이 예언한 걸 한번 실험으로 만들어보자라고 했는데 학생일 때는 만들어보지 못하고 나중에 박사를 받고 칼스루에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실험해서 드디어 전자기파를 실험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879년 맥스웰이 예언한 다음에 14년이나 지난 다음이죠. 이런 공로로 헤르츠의 이름을 우리 진동수의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전자기파가 어떻습니까? 1901년에는 이탈리아 사람인 마르코니라는 사람이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통신 신호를 보여서 대서양 횡단하는 데 성공하고 라디오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발명가로는 처음으로 노벨 물리학상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자기파를 예언한 것이 바로 파동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런 현상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동방정식이란 어떤 현상이든지 파동방정식을 만족하면 그것이 바로 파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파동방정식을 구했습니다. 이 파동방정식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 파동을 표현하는 식이 만족하는 식이 무엇인가 하는 걸 가지고 구했더니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 안에 속력이 포함되어 있다. 파동방정식을 볼 것 같으면 그 파동의 속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